자, 지금 첫 시간에 했던 게 원순열이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면 일단 원순열로 다 간주한다라고 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기본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사실 중복순열은 이 식을 모르더라도 적절한 고배 법칙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순열과 차이점은 딱 요 멘트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n개는 똑같지, 순열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배열한다. 순열이죠. 자, 그걸 이렇게 쓴다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이 책에 보면 아래가 이어진 것처럼 써 있는데 이겁니다. 그냥 이거. 파이라고 있습니다. 파이. 여러분들 뭐 영어 다 잘하실 테니까 프로덕트라는 말이 이제 곱셈이라는 뜻인데, 이 p를 글이 써 파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뭐 기호의 연유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학 2 할 때 이거 아니야. 아래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유효할 때처럼 그냥 아래 뚫려 있는 겁니다.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n 파이 r이다 라고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선택하는 걸 중복순열이라고 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 이번 시험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숫자가 4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세 자리를 만들 거야. 세 자리 자연수를.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텐데, 한번 사용한 자연수를 또 쓸 수 있다. 중복 허락하여 라는 멘트가 있으면, 자, 일단 공식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곱의 법칙으로 작성을 해볼게. 여기 올 수 있는, 여기 쓸 수 있는 숫자 몇 개입니까? 4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 쓰면 되지. 뭐 썼다. 여기는 중복 허락이니까 여전히 4개죠. 뭐 아무거나 썼다. 여기도 여전히 4개지. 맞죠? 이게 이 정의에 따르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3개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이게 4파이 3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파이는 제가 지금 작성한 걸 보면 알겠지만 공식을 모른다라고 해도 그냥 적절하게 곱하시면 되지. 원래 순열 종류는 공식을 잘 모르더라도 적절하게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n 파이 r은 n의 r제곱이에요. 지금 확인해 봤지만 예시로. 오케이? 공식도 쉽죠. n의 r제곱이다 라는 거고, n 파이 r이라고 읽으시면 된다 라고 했고, 자, 뭐 바로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제 요거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헷갈린 건 딱 하나야. 이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림 왜 이래? 몰라. 아무튼 세 사람, 그 다음에 4권의 책 모두 나누어 줄 텐데, 한 사람이 1권 이상, 2권 이상의 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4파이 3인지 3파이 4인지 헷갈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선택한다라고 해야 되는지 책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항상 기준인 건 아닙니다. 냅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책을 선택한다라고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지금 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2가지를 다 작성을 해볼게. A, B, C 사람, 책은 4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색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가능합니까? A라는 사람이 4권 다 받을 수 있는 거. 가능하죠.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을 이렇게 했다.
자, 이 라지 A라는 책이 3명한테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이 사람 스몰 a는 4권의 책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책 라지 A는 3명의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가 없죠. 한 권씩밖에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책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3파이 4일까요? 4파이 3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책이 4권인데 이 책 보고 어느 사람한테 갈래? 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보고 어느 사람한테 갈래? 3파이 4가 맞겠지. 사람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러면 얘가 3권 중에 하나 선택을, 4권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얘가 4권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얘가 4권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벌써 말이 안 되죠. 왜 안 될까? 결국 사람 3명이 책 3권 선택한 거죠. 글러 먹었지? 3파이 4가 맞겠고, 근데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좀 적절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때그때 적절히. 그때그때 적절이란 말은 이건 좀 문제풀이로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하실 때 27페이지의 내용 한번 훑어보시고, 근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완벽히 이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글로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제가 문제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넘기기 전에 개념 확인 코너에 제가 4번 정도를 한번 볼게. 이게 대표적인 이제 헷갈린 케이스인데 6명의 전입생이 반은 3반이랍니다. 각 반에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전입생이 배정되지 않는 반도 있을 수 있다. 얘는 기본적으로 각 반에 있는 사람들은 중복이 가능한 거죠.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이 3개인데 사람이 6명이잖아. 그죠? 반이 3개인데 사람이 6명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A가 갈 수 있는 반이 몇 개입니까? 3반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야 되죠. B도, C도, F도 3반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야 되지. 예, 맞습니까?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1반이 사람을 선택을 한다. 6명 중에 1명 고른다. 골랐어. 2반이 선택할 수 있는 게 6명 중에 하나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반이 A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2반은 A를 선택할 수가 없죠. 이미 1반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식을 작성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 학생 보고 어디 갈래? 1, 2, 3반 중에 하나요. 너 어디 갈래? 1, 2, 3반 중에 하나요. 다 선택의 가지수가 3가지인 거죠. 3의 6제곱이고 굳이 식으로 쓰면 3파이 6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중복 순열은 사실 아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딱히 공식도 없었어요. 그냥 적절히 곱하면 되는 거여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자, 필수 예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해봅시다. 4명의 여행자가 3곳의 호텔에 투숙한다. 그럼 4명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명씩 의사를 묻지 않겠어? A, B, C 어느 호텔에 갈래? 셋 중에 하나 선택, 셋 중에 하나 선택, 셋 중에 하나 선택, 셋 중에 하나 선택. 3의 4제곱이겠지. 맞죠? 두 번째, 서로 다른 편지 2통. 서로 다른 편지 2통을 A, B, C 세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체통이 3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편지가 2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편지가 뭐 이렇게 있대.
자, 그럼 편지가 고르는 거니? 우체통이 편지를 고르는 거니? 일단 어떤 사람이 편지 하나를 가져와서 셋 중에 하나 집어넣지 않겠어? 3. 선택의 가지수가. 자연스럽게 곱하시면 돼. 얘는 이 셋 중에 하나 못 들어갔다. 두 번째 편지도 여기 셋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면 되지.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도 되죠. 맞습니까? 9개겠죠. 굳이 식으로 쓰면 3파이 2가 되겠고, 맞죠? 자, 여기 밑에 하나만 메모를 부탁할게.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해 보이는 문제인데 참고. 여긴 말을 요만큼만 바꾸면 풀어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건 이번 시험범위였어요. 만약에 같은 편지 두 통이라고 해볼게. 똑같은 프린트로 출력한 같은 출력물이라고 해봅시다. A, B, C 우체통에 한 우체통에 두 개를 집어넣어도 되고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이때는. 이때는 몇 개가 있냐? 자, 케이스가 두 개죠. 두 개의 편지를 우체통 하나에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편지를 각각 한 개씩 집어넣는 거. 자, 두 편지. 이번에는 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분명히 위의 조건이랑은 다릅니다. 두 편지를 우체통 하나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여기 다 집어넣거나 여기 집어넣거나 여기 집어넣거나 몇 가지? 세 가지. 맞죠? 근데 같은 편지 두 통을 한 개씩 쪼개서 나눠준다라고 하면 이거 뭘로 구해야 돼요? 순열이야, 조합이야? 조합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제가 두 개의 우체통을 딱 고르면 거기다가 그냥 같은 편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몇 개? 세 개. 그러면 같은 편지 두 통이다 라고 하면 우체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가 6가지인 거고, 서로 다른 편지 두 통이다 라고 하면 지금 구했던 것처럼 9가지가 나와야 되죠.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서로 같은 편지냐 다른 편지냐. 자, 됐습니까?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뭐 이지선다형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거에서 5명의 선거인이 이 2명의 후보. 여러분들 뭐 반장 선거 같은 거 해봤을 거 아니니? 5명 선거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후보 2명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투표를 해봤으니까 당연히 1번 사람은 둘 중에 한 명한테 투표를 해야겠죠. A한테 하거나 B한테 하거나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고를 수 있는 후보가 2명, 얘가 고를 수 있는 후보도 2명이지. 고른 사람 또 골라도 되지.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고 이게. 자, 요만큼의 방법의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2명의 후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OX 이지선다.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1번 문제에서 5나 X 2개, 2번 문제에서 5나 X, 3번 문제에서 5나 X 다 32개 나오겠지. 만약에 문항이 5문항이라면. 맞습니까?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얘기고. 자, 좀 부지런히 해야겠다. 앞에서 우리 이번 시험에서 좀 중복되는 내용을 제가 조금 빨리빨리 생략을 할게. 쉬운 부분은. 자, 필수 예제 5번. 여러분들 책의 29페이지.
5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락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쓴 거 또 써도 된다는 얘기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든답니다.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세 자리 자연수인데 여기가 100의 자리인데 0, 1, 2, 3, 4 중에 뭐는 못 옵니까? 0은 못 오죠. 0은 못 옵니다. 여기는 1, 2, 3, 4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4가지. 근데 중복수녀는 더 쉬운 게 10의 자리에는 5가지 올 수 있습니다. 0, 1, 2, 3, 4 아무거나. 온 거 또 와도 되죠. 1의 자리도 마찬가지. 온 거 또 와도 되니까 여전히 5개지. 맞습니까? 별로 케이스 구분이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순열보다 더 쉽죠. 중복순열이. 자, 200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200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면 앞에 2로 스타트하는 애들은 다 200 이상이고요. 3으로 스타트하는 애도 다 200 이상, 4로 스타트하는 애도 다 200 이상이죠. 그럼 여기는 0, 1, 2, 3, 4 5개 올 수 있고 0, 1, 2, 3, 4 5개 올 수 있고 200 이상이니까 200 포함이고요. 25, 25, 25겠지? 보나마나. 됐죠? 이건 시간 뭐 길게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75개가 나오겠고. 자, 필수 예제 6번. 자, 이번에는 이 표현 방식만 좀 달라졌습니다. 중복 사용이 가능한데 1357만을 사용하여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뭐 케이스 3개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던가 두 자리 한 자리 자연수는 당연히 4개 만들 수 있겠고 1, 3, 5, 7 4개고요. 두 자리 자연수면 몇 개겠니? 여기 쓸 수 있는 애가 1, 3, 5, 7 4개 중에 하나, 중복 사용 가능하니까 4개 중에 하나. 자, 세 자리 자연수. 이거 뭐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 4개, 4개, 4개죠. 자, 그럼 84가지가 나오겠고. 맞습니까? 뭐 이건 사실 중복 순열이 아니라 그냥 곱의 법칙을 이용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이제 표현 방법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부호, 모스보를 만들 때 도트랑 뭐 하이픈이 나와 있는데 두 기호를 중복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한 신호를 만들 때 보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호를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1개만. 그 다음에 2개 쓸 수도 있고요. 4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3개도 있고 4개도 있습니다. 보호를 1개 쓴다는 건 당연히 2개야. 이거 아니면 이거 2가지겠지. 맞습니까? 부호를 2번 쓰겠다는 건 제가 한번 나열해 보면 점 2개도 되고요. 점 찍도 되고 찍 점도 되고 찍 찍도 되겠지. 4가지입니다. 맞죠? 4가지인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연수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기계를 가지고 모르스 부호를 작성을 할 텐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밖에 없어. 점 아니면 찍이지. 여기 선택 가능한 게 2가지입니다. 점 아니면 찍이고 여기도 선택 가능한 가지수가 2가지겠죠. 그래서 4가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3개일 때도 같은 방식이겠지. 여기는 점 아니면 찍 2가지. 여기도 점 아니면 찍 2가지. 2가지. 8가지. 4개일 때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되겠죠. 뭐 여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2, 4, 8, 16 더하면 되고, 자, 뭐 2, 4, 8, 16 나가는 게 우리 수원 시간에 선행하신 분들은 수열 시간에 다시 배우죠. 이런 애들 자체가 등비 수열 꼴이죠. 자, 그 다음이 함수의 개수. 뭐지? 왜 꺼졌지?
자, 이건 뭐 조합 시간에 또 나올 텐데, 중복 조합 시간에.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가 정의역이 되겠고 y가 공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함수를 작성하려면 어떤 x의 원소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대응되는 y 원소가 하나가 나와야 되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 몇 개? 4개. 맞죠? 그냥 함수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넷 중에 하나 나갔다.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여전히 넷 중에 하나지. 나간 거 또 나가도 되죠. 뭐 이렇게 나갔다. C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넷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걸 굳이 기호로 쓰면 4파이 3이죠. 맞습니까?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인데 정 헷갈리면 여기서 4의 의미는 뭐냐? 공역의 개수지. 3은 뭐 함수도 다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정역의 개수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y에서 x로의 함수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몇 개겠니? 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셋 중에 하나. 4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는 공, 파이, 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도 다 이번 시험범위였습니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 4개. 뭐 이렇게 나갔다. 그럼 1대1 함수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는 셋 중에 하나죠. 나간데 또 못 나가니까. 뭐 이렇게 나갔다. C가 선택할 수 있는 화살표 둘 중에 하나지. 자, 이걸 기호로 쓰면 4P2가 되겠지. 4P 왜 2야? 4P3. 자, 여전히 이쪽은 공역의 개수고 이쪽은 정역의 개수죠. 이게 1대1 함수. 자, 옆에 하나만 살짝 메모를 해두시면 자, 이거 무슨 함수를 나타내는 조건입니까? 증가함수죠. 맞습니까? 우리 반 친구들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증가함수면 뽑고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등식에 맞게 자연적으로 가서 배열이 되는 거라고 그 관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한 고배 법칙이 아니라 증가함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몇 개, 여기서 3개 선택하면 되죠. 몇 개 선택이래. 만약에 제가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했다. 그럼 증가함수면 화살표가 자동 결정이지. 자, 얘가 예를 들면 1, 2, 3이다 라고 했을 때 ABC가 아니라 오케이? 여전히 이쪽에는 뭐가 와 있습니까? 공역, 정의역 와 있죠. 그냥 공정으로 외우셔도 좋아. 제가 공정이라는 말을 굳이 왜 써드리냐면 얘는 개수가 쉽습니다. 얘는 개수가 쉬워요. 개수가 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 증가함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식으로 나와야 돼. 뭐라고 하면 될까요? M, C, N이겠죠. 물론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M개 중에 N개를 제가 고르기만 하면 화살표는 자동으로 결정이지. 오케이? 설마 이걸 거꾸로 전공이라고 외우진 않겠지. 다 공정입니다. 뒤에 나오는 중복조합에서 여기다 하나만 추가할 거예요. 중복조합은 H라고 쓸 텐데 그때도 공역의 개수, 정역의 개수니까 외우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야. 자, 이건 앞에서 한 거 거의 재방송이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과제하는데 무리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순열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완전 옛날 책 혹은 이 중에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옛날 선생님한테 예전에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 동자순열이라고도 합니다. 뭐 대학교 가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동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아이를 표현하는 그 동자가 아니고 같을동 글자 자자예요. 같은 글자가 있는 순열을 동자순열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한자 표현을 잘 안 쓰죠. 안 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8글자로 말하는 편이고 혹시 다른 책에 혹은 선생님이 동자순열이다라고 하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는 제가 아이디어를 먼저 이해를 시켜드릴게.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은.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서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한다라고 하면 다 퍼미테이션, 순열의 관점이죠. 구분이 되는 거잖아. 서로 다르다라는 건 구분이 되는 거고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얘랑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이 세 개를 배열한다라고 하면 A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 개를 배열하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죠. 6가지예요. 이건 A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근데 지금 구분이 안 되지 않아? 이걸 배열하라고 하면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나열하잖아. 나열하면 이거랑 이걸 다른 것으로 간주한 거죠. 제가 6개 다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온 거지? 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온 건데 이 A가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얘네 둘은 같은 거죠. 원래는 제가 임의로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6가지지만 원래 이 문제에서 같은 겁니다. 얘네 둘도 같은 거예요. 얘네 둘도 같은 거지. 몇 배나 셈이 많이 됩니까, 그럼? 2배가 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왜 2배가 셈이 많이 되냐면 이걸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순열을 구하면 3팩토리얼인데 얘네가 같다며. 그럼 이렇게 있거나 2배나 셈이 많이 됐으니까 다시 나누자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잠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사고를 좀 확장해 볼게요. 이거를 배열하래.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순열이야. 순열인데 뭘로 막 나눠. 왜 나누냐면 중복되는 만큼 나눈다는 얘기예요. 저 식을 냅다 때려 외우시면 의미가 없고 자, A, B, C를 제가 나열해 볼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 4팩. 여기까지 문제 없어? 4팩토리얼이죠. 근데 4팩토리얼로 구하면 많이 나오겠니? 적게 나오겠니? 많이 나오겠지. 이거는 얘네 둘이 다르다라고 간주하고 줄 세웠을 때가 4팩토리얼 아니야? 근데 둘이 같다며. 둘이 같으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가지수만큼 셈이 많이 된 거지. 이해됩니까? 몇으로 나눠야겠니? 2로 나눠야 됩니다. 난 여기 설명하면서 참 껄끄러워. 이게 좀 그러면 더 확장해 볼게. 같은 게 3개나 있어요. 그럼 그냥 5개, 서로 다른 문자 5개를 배열하면 5팩토리얼이죠. 얘를 몇으로 나눌 거냐만 이해하시면 돼. 몇으로 나눠야 될까?
3으로 나눠야 될까요? 3 팩토리얼로 나눠야 될까요? 3 팩토리얼로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해는 되죠. 왜 3 팩토리얼로 나누냐면 이걸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셋끼리 자리 다 바꿔도 한 가지로 셈이 돼야 되잖아. 맞죠? 원래는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세 마리들이 자리 바꾸는 게 3 팩토리얼이죠. 그만큼 셈이 많이 됐으니까 다시 나누자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원순열이랑 그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아요. 그냥 순열로 간주한 후에 중복되는 만큼 나누자는 얘기지. 자, 그럼 확장을 좀 해볼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문자 6개입니다. 그냥 배열한다라고 하면 6팩토리얼이죠. 근데 이거 세 마리는 자리 바꿔도 다 하나로 셈을 해야 되잖아. 그럼 3팩으로 일단 나눠야겠지. 근데 얘네 둘도 자리 바꾸는 것도 하나로 셈을 해야 되니까 또 몇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2팩토리얼로 나눠야겠죠. 이해됩니까?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계속 나눠주면 된다라는 게 이거지. 이 식을 그냥 외워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다 다르다라고 간주했을 때 M팩을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게 저 식입니다. 자, 이해되죠? 이해만 됐나만 볼게. A, 셋, B, 둘, C, 셋. 그러면 일단 문자가 8개지. 8팩. 뭘로 나눠야 돼? 이거 셋끼리 막 자리 바꾸는 거 다 나눠주고 이 둘끼리 자리 바꾸는 거 다 나눠주고 이 셋끼리 자리 바꾸는 거 다 나눠줘야겠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됐습니까? 그러면 최단 경로는 제가 문제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저는 식만 쓸게요. 11221에 배열하면 되죠. 5팩 나누기 몇 팩? 1이 2개 2가 3개 이걸로 나눠주시면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는 6개의 숫자 빵 11223을 사용하여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개수를 구하여라. 이번에는 0이라는 애 때문에 좀 헷갈리지. 0이라는 애 때문에 헷갈리는데 우리가 6건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를 빼면 될 것 같아. 그냥 냅다 나열하는 거. 전체 경우의 수가 문자가 6개입니다. 6팩을 1, 2개, 2, 2개니까 이걸로 나눈 상태에서 6자리가 안 되는 걸 뺄게. 아니 6자리가 아닌 경우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데 맨 앞에 뭐가 오면 6자리가 안 될까? 0이 오는 경우. 맞죠? 이건 6자리가 아니지. 6자리가 아니니까 아닌 경우만 빼면 나머지는 다 6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 남은 숫자가 11223인데 맨 앞에 0이 있고 11223을 배열한다라고 하면 5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이 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세워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관점의 차이를 한번 볼게. 앞에서 이번 시험 범위 했을 땐 이걸 어떻게 풀었냐. PASS를 배열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몇 개냐라고 하면 우리 이번 시험에는 이렇게 풀었어요. 4개 자리 중에 2개를 골라서 뭐 집어넣어? 같은 것.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 PA 줄 세우면 되죠. 맞습니까? 이게 조합과 순열을 짬뽕해서 구한 거고 여기서는 이거 한 방에 구하자는 얘기예요. 4팩
나누기 몇 팩? 2팩. 됩니까?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조합의 관점으로 이걸 해결했고 같은 것이 있을 때 확률과 통계부터는 같은 것이 있는 게 여러 쌍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쁜 방법으로 지금 구해내는 거 배우는 거고.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 이거 중간에 어정쩡하게 끊길 수가 없어서. 자, 페퍼의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일단 얘는 P가 몇 개입니까? 철자가 3개고요. E가 2개고 R이 하나입니다. 그럼 6팩 나누기 P 3개, E 2개. 뭐 식은 간단히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양 끝에 P가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 양 끝에 P가 왔다라고 하면 남은 P가 하나, 이 4마리만 여기다 줄 세우면 되죠. 4마리 여기다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4팩 나누기 그냥 2팩이지. 이 같은 게 2개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엔 P가 모두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P가 모두 이웃하면 한 덩이 취급하고 결국 크게 배열하면 4개 배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4개 배열하는데 2가 같은 게 2개니까 2팩으로 나누면 끝이지. 이 P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P가 자리 바꾸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죠. 12가지. 이게 뭐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된 단원의 확장판이니까 제가 이 정도 설명드려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10번도 제 방송이에요, 사실. 자, A, B, C, D, E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A가 E보다 반드시 앞에 온다. 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가 E보다 앞에 오면 되지. 자, 꼭 붙어서 앞에 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웃한다는 표현은 없으니까. 그럼 이거 이번 시험범위에서 어떻게 풀었죠? 이번 시험범위에서 이렇게 풀지 않았습니까? 5C 5개의 자리 중에 2개 골라. 2개 골라서 앞에 A를 쓰고 뒤에 E 쓰고 나머지 3개 배열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60개 나오지. 이게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 때 풀어냈던 방법이고 여기서도 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A가 E보다 반드시 앞에 온다라고 하면 둘을 자격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면 아이디어만 이해하시면 돼. A2를 이게 A2라고 합시다. 이걸 배열하는 거야. 이걸 배열. 그럼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둘 다 별이라고 하면 5팩 나누기 2팩이죠. 60가지인데 아니 이게 왜 배열을 했어? 제가 예를 들면 배열하고 두 자리 중에 앞쪽에 A, 뒤쪽에 E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뭐가 뭐보다 앞에 온다, 뒤에 온다 라고 하면 일단 자격을 그냥 같은 것,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한 후에 앞쪽에 무조건 A, 뒤쪽에 E가 오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관점이 똑같죠. 이번 시험범위는 조합으로 풀어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조건이에요. 3, 4, 5가 크기가 큰 순서대로 배열된다라고 하면 5가 제일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죠. 5, 4, 3. 근데 문제 어디를 봐도 이웃한다라는 조건은 지금 없습니다. 그럼 5, 4, 3. 자, 얘네를 다 똑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럼 결국 1, 2개,
이 두 개, 별 3개를 배열을 하는 거죠. 문자 7개, 7팩, 1 2개, 2 2개, 별 3개. 이게 그대로 답인데 왜 답이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배열을 했다.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하면 5, 4, 3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니까 제일 앞에 5, 4,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관점이고 이 아이디어 자체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최단 경로 2개가 남았네. 자, 이 최단 경로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도로망이 있다. 최단 경로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로 갔다가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자, 길을 몇 번 거쳐야 되나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은 거쳐야겠지. 자,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번이지. 맞습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여기서 일로 가는데 아니 선생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왔다 가는데 최단 경로가 나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나오지. 네, 맞습니까? 일단 최단 경로라는 말에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지? 5번 가야 되죠. 오른쪽으로 5번 가야 되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주황색도 봐봐. 주황색도 보면 결국 오른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갔습니다. 위로는 몇 번 가야 될까요? 4번 가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른쪽이랑 위 한 글자만 썼어요. 제가 지금. 아래나 왼쪽은 안 돼. 최단 경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로 가다가 한 번이라도 내려오는 순간 최단 경로는 될 수가 없겠지. 그럼 결국 이거는 뭐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오른쪽으로 5번, 위로 4번. 이걸 배열하는 방법의 수랑 똑같겠죠. 그죠? 냅다 오른쪽 5번, 위 4번 가도 9번 이동해서 최단 거리고 위로 4번, 오른쪽으로 5번 가도 9번 이동해서 최단 거리예요. 근데 위 5, 5, 위 5, 5, 위 5, 위 가도 9번이지. 이걸 배열하는 게 그대로 최단 경로의 수인 거 이해됩니까? 왼쪽이나 아래쪽은 최단 경로가 될 수 없으니까 이것만 배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럼 잘 봐. 편의상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로 가는 걸 B라는 방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은 오른쪽으로 5번 가야 돼요. 그리고 위로 4번을 가야 최단 경로로 도달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몇 팩? 9팩 나누기, 여긴 숫자는 좀 크게 나옵니다. 5팩, 4팩이 되겠지. 맞아요. 이거 배열하는 방법이 그대로 최단 경로의 수예요. 제가 만약에 배열했는데 이렇게 됐다. 자, 이게 나타내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제가 A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는 게 B, 위로 2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번. 위로 1번. 뭐야 이거? 아, 오른쪽으로 3번이구나. 죄송. A니까. 그 다음에 위로 1번. 오른쪽으로 1번.
위로 한 번. 최단 경로 맞죠? 이런 길들을 나타내는 걸 이거라고 볼 수 있지. 이해됩니까? 자, 요걸 구해내시면 되겠고, 계산은 좀 찌질하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A 지점에서 PQ 지점을 지나 B 지점에 이르는 최단 경로의 거리를 구하여라. 최단 경로의 수를.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Q를 갔다가 Q에서 P를 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 A에서 P. 그럼 오른쪽으로 몇 번? 2번. 위로 한 번 가야 되지. 근데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구하지 말고 결국 오른쪽 2번, 위로 한 번이니까 3번을 이동해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2번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게 A에서 P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P에서 Q로 최단 경로면 그냥 직선으로 가야 되죠.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Q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위로 몇 번? 3번 가면 되죠. A에서 P 거쳤다, P에서 Q. 최단 경로니까 직선으로 쭉 가야 되고 Q에서 B 가는 게 오른쪽 한 번, 위로 3번이에요. 그럼 결국 4번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4번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위로 3번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방금 걸 좀 이해를 하셨어야 이 마지막 문제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면 돼요. 방금은 소위 말하는 최단거리 문제에서 장애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 나온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뭐 여러분들 이게 배운 학생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 뭐 일로 가는 길 1개, 일로 가는 길 1개, 여기 써 있는 숫자 2이 더해서 뭐 여기다 쓰고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근데 그 방법은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쓰지 않으니까 잊으셔도 되고,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 반드시 지나는 점을 최소의 개수로 찍어냅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실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찍어내야 돼. 경로가 중복되지 않게. 근데 경로가 중복되지 않게가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이동 방향에 이건 제가 문장으로 쓰긴 하는데 좀 헷갈리실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수업을 마쳤어요. 예를 들면 그럼 집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데가 어딥니까? 이 문은 피할 수 없이 통과를 해야 되죠. 반드시 지나야 가야만 합니다. 뭐 밖으로 뛰어내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텔레포테이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A에서 B를 간대. 여기는 장애물이 있대. 침수되었대.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로 가는데 저 5가지의 점 중에 하나도 안 거치고 갈 재간이 있습니까? 절대 없지 않아? 절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수는 없으니까 점을 만약에 이렇게 찍어낸다라고 하면 5개의 점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점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하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1, 2번 다 지나갈 수 있죠. 맞습니까? 1, 2, 3번을 다 지나갈 수도 있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에서 1번 거쳐서 B 가는 경우, A에서 2번 거쳐서 B 가는 경우, A에서 6번 거쳐서 B 가는 경우, 이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할 건데 이렇게 찍어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A에서 2번 거쳐서 B 갈 때 1번도 거칠 수가 있죠. 안 거칠 수도 있고 중복이 나온단 말이지. 중복이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찍으려면 사선 방향으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사선 방향 어떻게 찍냐, 결국 잘 봐. A가 지금 여기 있잖아. B가 여기 있고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 그때 점은 이렇게 찍어내셔야 된다고. 왜인지는 제가 살펴볼게.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자, 저 4개의 점 통과하지 않고 B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저 넷 중에 점 하나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찍어내냐면 절대 중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봐. A에서 1번 거쳐 최단거리야. 최단거리니까 내려오거나 이럴 수는 없죠. 1번 거쳐서 B를 가는데 2번 거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A에서 2번을 갔다가도 1번이나 3번은 갈 수가 없어. 1번을 갔다는 것 자체가 백 했다는 얘기니까 최단거리가 안 되죠. 3번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2번 갈 수가 없어요. 최단거리가 안 나오니까. 절대 중복되는 길이 나올 수가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찍어내셔야 되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마다 스타일이 달라. 아니 그럼 선생님 난 이렇게 찍어낼래요. 이 5개 중에 하나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 이것도 맞아. 맞는데 얘는 점이 몇 개야? 5개야. 될 수 있으면 케이스를 줄이는 게 좋겠죠. 이 장애물 그림은 문제마다 다 다르게 주어질 거 아니니? 이렇게 찍어내면 4개니까 이게 더 간결한 방법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임의로 찍어내셔야 돼. 오케이. 자, 저는 분명히 풀이랑은 좀 다르게 찍어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얘는 왜 저는 이렇게 찍냐면 이렇게 하면 2가지는 그냥 길이 단순히 나와요. A, 1, B 몇 가지? 1가지. 1번 거쳐서 최단 경로는 쭉쭉 1가지밖에 없어요. 4번 거쳐서 B도 쭉쭉 1가지밖에 없지. 이해됩니까? 되죠? 자, A에서 2번 거쳤다. 이제는 요 사각형 여기서 일로 가려면 오른쪽 한 번 위로 몇 번? 4번. 맞죠? 오른쪽 한 번 위로 4번이니까 A에서 2로 가는 게 5번을 이동해야 되는데 4번은 방향이 같네. 맞죠? 그 다음에 2에서 B 갈 때 오른쪽 4번, 위 1번이죠. 그럼 여전히 5번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4번. 이게 A에서 2번 거쳤다가 2번에서 B번 가는 방법의 수죠.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곱의 법칙, 곱셈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 A에서 3번. 그럼 이 박스에서 여기서 일로 가려면 오른쪽 2번, 위에 3번이죠. 오른쪽 2번, 위에 3번이니까 5번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 2번, 위쪽 3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일로 갈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네. 뭘 주의해야 될까요? 여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는 어디로밖에 없어? 길이. 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다시 일로 가는 이 길을 세물하셔야 되죠. 이 길. 이게 주의하실 점. 장애물이 있을 때. 자,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3번, 위로 1번입니다. 결국 4번을 이동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3번이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고, 나는 이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할 점을 당부하고 싶은 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 많이 실수하는데 여기서 일로 가. 5팩 나누기 3팩, 2팩. 사각형 똑같네? 똑같은 애 2번 곱하겠네 하다가 냅다 틀리는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함정이 파져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 제가 한번 문제랑 다르게 식을 세웠으니까 한번 보면 5, 25. 자, 얘는 뒤에 건 4고요. 4, 5, 20, 10, 40. 자,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65개고 한 개 더하면 67개 나오겠지. 여러분들 보기에 있는 대로 나오죠. 나옵니다. 자, 제가 뒷부분 조금 부지런하게 해서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첫 번째 단원 모든 문제 과제입니다.